지금 일본에선 교육 현장에서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 전 세계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스키 게니치로 문부과학성 차관은 이례적으로 공개된 이번 발표에서 일본 교육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글 학습 현상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개월간 일본 전국 100여 개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는 등 전례 없는 일본 학생들의 한글 열풍에 일본 교육계는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외국 문자가 일본 전통 교육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이들의 변화를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오늘 발표에서 한국의 한글이 보여주는 교육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한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확인되었다며,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교육학적 현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시스템을 자랑하는 핀란드와 독일에서도 일본의 사례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한글 연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한글이 일본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한글의 진짜 힘이 드러나는 순간일까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오후 2시 도쿄 카츠미가세키에 위치한 일본 문부과학성 본관에서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소집된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한 교육 관료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회의실 탁자 위에 놓인 두꺼운 보고서, 그 표지에 적힌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자 사용 증가에 따른 교육 현장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담당자는 이미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교육정책과 과장인 다나카 히로시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또 다른 자료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보고서들이었습니다. 오사카, 교토, 요코하마, 후쿠오카, 일본 전역에서 동일한 현상이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것, 그것도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말입니다. 현재 전국 중고등학교 중 약 30%에서 학생들의 한글 학습 동아리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다나카 과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학습 부진, 아동들과 고령층에서 한글을 통한 문해력 향상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문자 교육으로는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한글을 통해 개선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50년간 일본의 교육 정책을 이끌어온 베테랑 관료들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문부과학성 차관인 스즈키 게니치로가 안경을 벗고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그는 도쿄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했고 이후 30여 년간 일본의 언어 교육 정책을 총괄해온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전문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교육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난독증으로 고생하던 아이들이 한글로는 책을 읽습니다. 80세 노인분이 생전 처음으로 손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한글로 말이에요. 보고서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교육청에서 올라온 현장 보고서들이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사들조차 한글의 체계성에 놀라고 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소리를 나타내는 원리가 명확해서 아이들이 금세 익히고 있어요. 심지어 일부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한글을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교육과정 담당관인 와타나베 유키코가 떨리는 목소리로 추가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학부모들의 반응입니다. 처음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지만 아이들의 변화를 직접 목격한 후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학습 부진으로 고민이 많았던 가정일수록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스즈키 차관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문자 교육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교육 방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라는 외국 문자가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학습 도구가 되고 있다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모든 것은 오사카의 한 평범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텐노지 고등학교의 국어교사인 마츠모토 아키라는 25년간 교단에 서면서도 늘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어려워한다는 것, 특히 복잡한 문자 체계 때문에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바보인가 봐요. 아무리 연습해도 글자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3학년 다카하시 유우타의 절망적인 표정을 마츠모토 선생님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유우타는 중학교 때부터 난독증으로 고생해왔습니다. 똑똑하고 창의적인 아이였지만 문자를 읽고 쓰는 것만큼은 또래보다 현저히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츠모토 선생님은 우연한 기회에 한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딸 덕분이었습니다. 딸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글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구조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빠, 한글은 정말 신기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모든 소리를 쓸 수 있어요. 배우기도 쉽고요. 딸의 말에 호기심이 생긴 마츠모토 선생님은 본격적으로 한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의 표음 원리가 다른 문자 체계에 비해 훨씬 직관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유우타 같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마츠모토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유우타에게 제안했습니다. 정규 수업과는 별개로 방과 후에 한글을 이용한 학습 실험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유우타였지만 며칠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로 읽을 수 있어요. 한글로 쓰인 글을 읽을 수 있다고요. 유우타의 환한 웃음을 본 순간 마츠모토 선생님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한글이 가진 교육적 가치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유우타의 변화를 목격한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츠모토 선생님은 정식으로 한글 학습 동아리를 만들었고 예상과 달리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텐노지 고등학교의 성공 사례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던 다른 학교 교사들도 실제 효과를 확인한 후에는 하나둘씩 비슷한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도쿄의 시부야 중학교에서는 특별학급 담당 교사인 이토 미에코가 학습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글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3년간 글자 쓰기를 포기했던 아이가 한글로는 자기 이름을 썼어요. 그것도 단 이틀 만에요. 이토 선생님의 감격스러운 목소리는 교육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전국의 교사들이 그녀에게 연락을 취했고 노하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쿠오카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국인 아동들을 위한 일본어 교육 과정에서 한글을 보조 도구로 활용했는데 학습 속도가 기존 방법보다 2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한글의 음성학적 체계가 외국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더 직관적이었어요. 복잡한 문자 체계를 거치지 않고도 일본어 발음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거든요. 담당 교사인 나카무라 사토미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녀는 10년간 외국인 아동 교육에 전념해온 베테랑이었지만 한글을 활용한 교육법은 그녀에게도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한글 교육 열풍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2025년 초 기준으로 전국 약 100개 학교에서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한글 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난독증으로 고생하던 아이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조차 해결하지 못했던 학습 장애가 한글을 통해 개선되는 사례들이 속속 보고되었습니다. 교토의 한 특수교육 전문가인 야마다 다케시 박사는 처음에는 이런 보고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학습장애 아동들을 연구해온 그였지만 문자 체계 하나로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난독증은 뇌의 언어 처리 영역과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히 다른 문자를 배운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현장을 방문한 후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년간 글자를 읽지 못했던 야마모토 켄이라는 9살 아이가 한글로 쓰인 동화책을 읽어 내려가는 모습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정말로 읽을 수 있다고요. 케니의 환한 웃음과 함께 어머니가 흘린 눈물을 본 야마다 박사는 자신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글의 표음 체계가 뇌의 언어 처리 과정을 단순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형태 인식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소리와 문자를 직접 연결할 수 있어서 난독증 아동들에게는 오히려 더 접근하기 쉬운 문자 체계인 것 같아요. 야마다 박사의 연구 결과는 일본 특수교육학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국의 특수교육 전문가들이 그의 연구소를 찾아와 한글을 활용한 교육법을 배워갔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는 오사카의 다나카 미유라는 11살 소녀였습니다. 중증 난독증으로 진단받았던 미유는 어떤 교육법으로도 문자를 익히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평생 글을 읽지 못할까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유가 처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한글로 쓴 짧은 편지였지만 부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미유가 드려요. 이 편지를 받아든 미유의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쓴 글자가 한글이라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그보다는 딸이 드디어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한글 학습 열풍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욱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젊은 세대들이 한글의 매력에 푹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로 소통해요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글로 일상을 공유하고 서로 한글을 가르쳐주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글 진짜 재밌어요. 배우기도 쉽고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느낌이에요. 도쿄의 대학생 사쿠라이 아이가 올린 트윗이 수천 번 공유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한글의 과학성에 놀라게 되었어요. 이런 완벽한 문자가 있다는 걸 왜 진작 몰랐을까요? 아이의 경험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한글 스터디 그룹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한글 카페, 한글 동아리 등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창작 활동에서 한글을 활용하는 젊은 예술가들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오사카의 그래픽 디자이너 야마다 겐지는 한글의 조형미에 매료되어 한글을 활용한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기하학적 아름다움이 정말 놀라워요. 네모틀 안에서 자음과 모음이 조화롭게 배치되는 방식이 디자인적으로도 완벽합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술 작품을 창조한 것 같아요. 야마다의 한글 디자인 작품들은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다른 창작자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들은 한글을 모티브로 한 의상을 선보였고 음악가들은 한글의 리듬감을 음악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열풍이 확산되면서 일본 사회 내부에서도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 성향의 학부모들과 일부 교육자들은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본의 전통 문자보다 외국 문자를 더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요? 도쿄의 한 학부모 모임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모임을 주도한 다나카 미치코는 3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로 평소 일본의 전통 교육을 중시해왔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고유 문화를 소홀히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문제가 아닐까요? 한글을 배우는 시간에 우리 아이들은 일본의 아름다운 문자와 문화를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우려는 일부 언론에서도 제기되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신문들은 일본 교육의 정체성 위기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글 학습 열풍이 일본 고유의 교육 체계를 위협하고 있다. 외국 문자에 의존하는 교육 방식이 과연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야스쿠니 신문의 사설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논설위원인 이와타 고이치는 한글 교육을 문화적 침략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글 교육의 효과를 목격한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한글을 배운 후 전체적인 학습 능력이 향상되었어요. 한글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성적도 올랐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찾았어요. 이것을 단순히 외국 문화라고 거부할 수는 없어요. 오사카의 학부모 스즈키 케이코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다이키는 학습 부진으로 고생하다가 한글을 통해 문해력을 기른 경우였습니다. 교육계 내부에서도 한글 교육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고수하는 측과 실용적 효과를 중시하는 측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일본 교육학회에서 열린 긴급 토론회는 그야말로 뜨거운 논쟁의 장이었습니다. 도쿄대학 교육학과의 사사키 노부유키 교수는 한글 교육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효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 역사적 연속성을 고려해야 해요. 한글이 아무리 우수한 문자라고 해도 그것이 일본 교육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 현장에서 직접 한글 교육을 실시해온 교사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텐노지 고등학교의 마츠모토 아키라 선생님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반박했습니다. 저는 25년간 교육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문자를 제대로 읽지 못해 고통받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한글이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문화적 정체성 때문에 막아야 한다는 건가요? 교토대학의 야마다 다케시 박사도 과학적 근거를 들어 한글 교육을 옹호했습니다.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한글의 체계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학습 장애를 가진 아동들에게는 기존 교육법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것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입니다. 논쟁은 점점 격화되었고 교육계는 두 진영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쟁 과정에서 오히려 한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언론계에서도 한글 교육에 대한 시각이 갈렸습니다. 진보 성향의 언론들은 교육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한글 교육을 지지했고 보수 언론들은 전통 문화 보존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글이 열어준 새로운 교육의 가능성이라는 기사를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한글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면 요미우리 신문은 전통 교육의 위기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교육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급한 변화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언론의 엇갈린 보도는 사회 전체의 관심을 더욱 집중시켰습니다. 한글 교육이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일본 사회의 미래 방향을 묻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한글 교육 논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일본 문부과학성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스즈키 게니치로 차관은 조용히 비공식 검토팀을 구성했습니다.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해요. 검토팀장으로 임명된 것은 교육심리학의 권위자인 다나카 유키오 박사였습니다. 그는 도쿄대학에서 20년간 학습장애와 문자 교육을 연구해온 전문가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과학자로서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검토팀에는 언어학자, 교육학자, 심리학자, 그리고 현장 교사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계 일본인 학자인 박지영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글의 교육학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 한글을 제대로 아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박 교수는 한일 양국의 교육 체계를 모두 이해하고 있어서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검토팀은 석 달에 걸쳐 전국의 한글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학교, 복지관, 학습센터 등을 돌아다니며 실제 효과를 관찰하고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히로시마의 특수학교 방문이었습니다. 중증 학습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한글을 통해 처음으로 글을 읽고 쓰는 모습을 본 순간 검토팀 전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 방법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고 있었어요. 다나카 박사의 소감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학습장애 연구를 해왔지만 이런 극적인 변화는 처음 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검토팀은 한글 교육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체계적인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전국 10개 지역에서 각각 100명씩 총 1000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비교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실험 설계는 엄격했습니다. 한글 교육을 받는 그룹과 기존 방식으로 교육받는 그룹을 나누고 동일한 조건에서 학습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특히 학습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한글 교육을 받은 그룹의 문해력 향상 속도가 기존 방식보다 평균 300% 빨랐습니다. 특히 난독증이나 기타 학습 장애가 있는 아동들에게서는 더욱 극적인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믿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처음에는 실험 설계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닌가 의심했어요. 하지만 여러 번 검증해본 결과 모든 데이터가 일관성 있게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실험을 담당한 교육심리학자 이토 마사히로의 증언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글을 먼저 배운 아이들이 기존 문자 학습에서도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전반적인 언어,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글을 배운 후 아이들의 뇌에서 언어 처리 과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의 규칙적인 구조가 뇌의 언어 네트워크를 최적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뇌과학 전문가로 실험에 참여한 야마시타 히로시 박사의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사례는 가나가와현의 한 초등학교에서 나타났습니다. 5년간 글을 읽지 못했던 사토 하루카라는 9살 소녀가 한글을 배운 지 한 달 만에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카가 처음으로 "엄마, 나 이 책 읽을 수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5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루카의 어머니 사토 미사코의 감격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실험 결과는 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기존의 언어 교육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토팀의 보고서가 제출되자 문부과학성 내부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과학적 데이터는 명확했지만 정책적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책으로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스즈키 차관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올라오는 요구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전국의 특수교육 담당자들로부터 공식적인 건의서가 올라왔습니다. 한글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제도화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이상 개인 차원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전국특수교육연합회 회장인 다케다 시니치의 호소였습니다. 결국 문부과학성은 조심스러운 첫걸음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인 정책 변경은 아니지만 한글 보조 학습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기존 교육 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문부과학성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신중한 표현이었지만 정부가 한글의 교육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번째 조치였습니다. 시범 프로그램은 전국 50개 학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들과 고령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한글 교육 열풍은 곧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교육학자들이 이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것은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였습니다. 언어학과의 리처드 스미스 교수는 일본의 한글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런 극적인 교육 효과는 제가 30년간 연구해오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스미스 교수는 며칠간 일본 전역의 한글 교육 현장을 돌아다니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난독증 아동들의 변화를 목격한 후에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하나의 문자 체계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 학습 과정을 최적화한 교육 도구입니다.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만든 이 문자가 현대 교육학의 최첨단 이론을 앞서가고 있어요. 스미스 교수의 연구 보고서는 미국 교육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곧이어 유럽의 여러 대학에서도 연구팀을 파견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언어학자 제임스 윌슨 박사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서구의 교육학자들이 수백 년간 찾아 헤맨 완벽한 표현 문자가 이미 한국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글을 제대로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 학계의 큰 실수였어요.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도
한글의 뇌과학적 효과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결과 한글을 학습할 때 뇌의 언어 영역이 다른 문자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활성화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뇌의 패턴 인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언어 학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지,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한스 밀러 박사의 분석이었습니다. 국제적인 연구가 진행되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의 철학이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글자라는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이 500년이 지난 지금에야 진정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국학 교수인 마이클 로빈스는 이를 인류 문명사의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미래의 교육학을 예견한 것입니다.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라는 그의 비전이 현대 과학으로 입증되고 있어요. 특히 주목받는 것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염두에 둔 보편적 접근성이었습니다. 신분,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자 했던 그의 의도가 현재 일본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모든 사람이 글을 알 권리라는 철학이 국경을 넘어 실현되고 있습니다. 500년 전의 휴머니즘이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 숨쉬고 있어요. 일본의 한국학 연구자인 다나카 아키코 교수의 감격스러운 평가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글의 창제 원리가 현대 인지과학의 이론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발견이었습니다. 소리와 문자의 1대1 대응, 조합의 규칙성, 시각적 직관성 등 한글의 특징들이 모두 뇌과학적으로 최적의 학습 조건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현대 뇌과학자보다 인간의 언어 학습 과정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500년 전에 설계한 문자가 현재의 과학적 발견들을 앞서가고 있어요. 국제적인 관심과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 현상을 개별적인 교육 실험으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25년 여름 문부과학성은 마침내 공식적인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문자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한글은 문자학적, 교육학적으로 매우 우수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학습 장애가 있는 아동들과 성인문의 교육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외국 문화 수용이 아니라 교육학적 도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한글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구조는 디지털 시대의 문해,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일본의 교육 정책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일본 정부가 한글의 교육적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스즈키 게니치로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편견 없이 과학적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글이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해요. 교육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일본의 성공 사례는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각국의 교육 당국과 연구기관들이 한글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움직인 것은 핀란드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시스템을 자랑하는 핀란드에서도 한글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나은 교육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한글이 보여준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어요. 핀란드 교육부의 레나 리일라 국장의 발언이었습니다. 핀란드는 곧바로 한글을 활용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민자 자녀들과 학습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글을 먼저 배운 아이들이 핀란드어도 더 빨리 익히고 있어요.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언어 학습 자체의 능력을 키워주는 것 같습니다. 헬싱키 대학의 언어학자 미카 할리넨의 보고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몇몇 학교에서 한글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출신 아이들이 한글을 통해 영어를 더 쉽게 배우고 있어요. 한글의 표음 원리가 영어 학습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링컨 초등학교 교장 마리아 곤잘레스의 증언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더욱 체계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막스 플랑크 교육연구소에서 한글의 뇌과학적 효과를 깊이 있게 연구한 결과
한글 학습이 전반적인 인지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의 패턴 인식 능력, 논리적 사고력, 창의성이 모두 향상됩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선 인지, 능력 개발 도구로서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연구를 주도한 클라우스 짐머만 박사의 결론이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에서도 한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해율이 낮은 지역에서 한글의 쉬운 학습 특성이 주목받은 것입니다. 한글의 논리적 구조는 어떤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이든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문해 교육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어요. 유네스코 교육 담당 관리인 파트리샤 은부티의 평가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움직임이 한류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 이제는 K-에듀케이션이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문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교육 콘텐츠로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한글이라는 위대한 유산이 현대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평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야기는 단순한 교육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500년 전 한 위대한 왕의 꿈이 마침내 실현되는 장엄한 드라마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실 때 품으셨던 간절한 소망. 모든 백성이 쉽게 배워 제 뜻을 펼칠 수 있는 글자를 만들고자 하셨던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 국경을 넘어 실현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이들이 한글로 처음 글을 읽을 때, 90세 할아버지가 한글로 첫 편지를 쓸 때, 그 순간마다 세종대왕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류를 이야기할 때 BTS나 오징어 게임을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들도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문화 콘텐츠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화의 힘은 따로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치유하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며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문화의 힘입니다. 일본의 교육 당국자들이 한글 앞에서 겸허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글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우수성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과 배려였습니다. 세종대왕은 궁중의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항상 백성들의 어려움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를 모르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호소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드신 것이 한글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그 한글이 일본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사랑을 전하는 다리가 되고 난독증으로 고생하던 아이에게 희망을 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설계하신 한글이 현재의 뇌과학 이론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가 언어를 처리하는 방식, 시각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 패턴을 인식하는 메커니즘, 이 모든 것을 세종대왕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드신 글자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완벽한 구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곧 과학이었고 배려가 곧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위대함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K-팝의 나라, K-드라마의 나라를 넘어 K-에듀케이션의 나라로 말입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스탠퍼드,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한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독일, 미국의 교육 당국이 한글의 교육법을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인류가 더 나은 교육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한국이 제시한 방향이 가장 옳다는 것을 세계가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첨단 기술만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축적된 교육의 지혜, 사람을 중시하는 철학, 모든 일을 포용하려는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한글이 그렇게 좋다면 왜 우리는 진작 몰랐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겸손한 민족, 내세우기보다는 묵묵히 실력을 쌓는 성실한 사람들. 세종대왕도 한글을 만드시고 나서 우리가 위대한 문자를 만들었다고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백성들이 쉽게 배웠으면 좋겠다고 하셨을 뿐입니다. 그런 겸손함이 오늘날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이유입니다. 진정한 실력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아도 빛이 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글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이 이제야 조금씩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한글의 체계적 구조는 더욱 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복잡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데 한글만큼 좋은 도구는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전 세계 어디서나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글이 라틴 문자처럼 국제적인 문자로 자리 잡을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종대왕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만들어주신 글자가 온 세상 사람들의 벗이 되었습니다. 전하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과학적인 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500년 전 한 위대한 왕의 사랑을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문화유산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인가 아름다운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한글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감동적인 순간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세종대왕의 뜻이 500년 만에 국경을 넘어 꽃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